네, 코스닥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천선을 유지해내면서 앞으로 이 천스닥 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죠. 앞서 지난 1월에 장중에 천선을 터치하기는 했지만요.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 돌파한 것은 약 20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송재경 센터장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20여 년 만에 천선을 이제 돌파해냈습니다.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는데요. 이러한 천스닥 시대를 이끈 주역을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한 달간 그 코스닥이 약 9에서 10% 정도 올라가면서 말씀 주신 이제 천스닥 시대를 다시 확실하게 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대부분 이제 지수 비중이 높은 상위 업종이 잘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한 20%의 비중을 갖고 있는 IT 하드웨어가 나름 선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2등, 3등이 되는 제약 쪽과 IT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지수를 상위하면서 아웃퍼폼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좀 분야별로 이제 좀 저희가 알기 쉬운 이제 산업 분류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 또는 이제 신재생, 2차 전지 쪽 주가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일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선전했던 건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천선을 다시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한번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당시에는 3000선에도 육박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폭락했던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뭐 거품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상승세는 이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닷컴 버블 때는 글자 그대로 기대감의 적자 기업들 위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버블 논란이 가장 컸던 게 가장 큰 거고요. 네. 다행스러운 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이익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소위 이제 향후 12개월 PER이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의 주가 레벨 자체가 네. 19배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적어도 이제 일단 이익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이제 뭐 코스피도 워낙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좋지만 네. 코스닥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에 의하면 올해 연간 예상 이익이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증가할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의 주가가 너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상당히 단계 올라간 건 걱정이긴 하지만 네. 결코 이제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할 정도로 버블이 끼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코스닥의 주축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반등을 눈여겨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간에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제바 쪽 추심도 워낙에 좀 약했었고요. 이제는 좀 부진을 떨치고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개별 종목 이슈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작년에 워낙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상당히 상반기 동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백신이 나온 이후부터 그 전후를 즈음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특히 제약바이오가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걸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은 좀 백신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로는 코로나 이제 백신을 넘어서서 치료제나 관련된 또 그런 진단 시약이나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이 기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기대감만으로 그냥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익 증가세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게임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큰 건 이제 신작 모멘텀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주도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고 실제로 신작 출시 이후에 이익이 급등하는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는 네.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더 빨리 이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한 달간의 게임주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두 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달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에게 혹시나 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단기 급등 종목, 그다음에 급등한 이유가 좀 불분명할 때 보통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 그런 종목들은 다행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시작돼서 중소형주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실제로 이제 그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에 있는 종목들 대상으로 먼저 공매도를 허용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단기 급등 종목들, 특별히 이제 그래서 펀더멘탈 이슈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는 이제 결국은 너무 이제 테마주 위주로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니시는 거는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코스피 쪽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쪽은 아직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3,180선을 어제장으로 기준으로 탈환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대형주가 또 좋았던 것처럼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대형주가 다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난 한 달 정도만 놓고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훨씬 더 양호하게 앞섰습니다. 최근에? 네. 예, 지난 한 달간 보면 코스닥 지수가 한 9% 이상 올랐고 반면에 코스피는 4% 남짓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한 달만 놓고 봐서 그렇지 6개월 연초 대비 1년 대비를 놓고 보면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화면이 열려 있는데 연초 대비는 보시면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이제 한 6% 포인트 600bp 이상 아웃퍼폼을 했고요. 1년 대비로 놓고 봐도 한 5%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단기만 놓고 보면 한 달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좋아 보였지만 연간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코스피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소위 사이즈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둘 중에가 어디가 더 날 거냐의 이슈는 전 세계적인 지난 한 해의 흐름은 사실은 중소형주였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가 더 컸으니까 코스피가 대형주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위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으로 가면 이제 내수주들이 좋아지고 그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의 코스닥 업종은 업종 비중이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소위 이제 그 지수의 구성 비중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기술 및 제약바이오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업종이거든요. 오히려 나스닥 100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전 세계의 그런 중소형 대형주의 사이즈 이펙트 흐름과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는 약간의 이제 그런 시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 코스닥의 오랜 숙제가 있죠. 코스닥에 상장해서 우량 기업이 되고 좀 머리가 커졌다 싶으면은 코스피 쪽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벌써부터 뭐 시젠 등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천스닥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겠죠. 맞습니다. 이제 주력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네. 좀 안타깝고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그 소위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도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들이 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게 큰 건데 네. 실제로 그 밑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본인들이 이겨야 할 벤치마크라고 보이는 벤치마크 지수에 코스닥이 대부분 안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전체 지수를 대상으로 그 지수보다 더 잘해야만 소위 이제 좋은 성과를 받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평가를 받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을 좀 깊이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니면 굳이 채원을 자기 펀드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로 또 코스닥 200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네. 매우 당연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안에 코스닥 기업들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제까지도 됐지만 앞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천스닥 위에서 올라가 있고 또 추가 상승세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잘 나야 이제 당연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올해 이제 전년 대비 한 60% 가까운 소위 이익 성장세가 실제로 이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크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소위 금리, 장기 금리의 안정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코스닥 기업들,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고생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 소위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 국채 10년물 금리, 또 이제 한국의 10년물 금리 다 같이 동반 상승하다 지난 한 달간 정도는 이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안정세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짚어봤던 이제 벤치마크 안에 결국은 코스닥 기업들이 들어가 주는 거.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사실은 크게 해결이 돼야만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스닥이 천스닥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뭐 결국은 그래서 아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소위 조건들을 말씀드린 거에 부합하는 기업들, 업종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선택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업황이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업황 호조세가 유지되는 그러한 업종의 이익 개선세가 당연히 뒷받침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이미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지금 업황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스닥을 차지하는데 가장 한 20% 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IT 하드웨어이고 그 안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이익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계 장비주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장비 쪽이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상당히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중국도 이미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철광석 가격 우상향, 철강 제품 가격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분명 상당히 양호하게 주가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마치 말하면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그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켜봤던 이제 소위 새로운 모멘텀, 신작 모멘텀, 신약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게임주나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황들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천스닥을 맞이했지만 코스피도 뭐 3천선 위에서 계속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2021년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사실 상당히 연초만 해도 우리가 흥분하게끔 3천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1월 달에 뚫었다가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1,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이에 왜 그러면 안 좋았었느냐, 그 기대감을 못 들고 왔냐. 이제 첫 번째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지난 한 3개월 이상 계속 매도를 유지했다는 거. 근데 다만 지난주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벤치마크 자체를 1%포인트 위아래로 올려주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추가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여건은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금리 자체가 상당히 우상향 너무 급등하다가 최근에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것이 이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 이것이 결국 경기 회복에 투자하는 것에 일정 부분은 불을 비췄다가 지금 이제 냉각기로 들어가는 건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론적으로는 코로나도 해결이 되고 경기 회복은 지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 다음에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업종으로의 그러한 투자 유인책 매력이 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여전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월 달에 소위 말해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원래 이제 그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많이들 쏠림 현상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단기에 이제 장기 금리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호기가 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길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입장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옮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2년차 징크스가 있습니다. 시장이 한 30% 이상 빠진 상태에서 1년 차는 상당히 무조건 우상향하지만 2년 차는 상당히 20%의 변동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시면서 그런 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스탁 시대에 현명한 시장 대응법 함께 세워봤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송재경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